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갈취 논란으로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뭐 유진박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진박의 매니저인데요. 매니저가 유진박 명의로 사채를 쓰고 유진박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또 유진박이 계약한 뭐 그 공연 계약이나 이런 것에 수익금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취지 등입니다. 뭐 확인된 규모가 7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매니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액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유진박의 현재 매니저를 뭐 사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2013년경에 한번 이미 보셨을 텐데요. 그때 MBC의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이 유진박 사건을 이제 유진박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성기현 PD가 유진박 관련한 다큐를 찍으면서 제보를 받아서 사건을 취재했었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이 성 PD는 유진박 그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하기로는 뭐 매니저 활동만으로만 본다면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평판도 좋고 유진박도 별로 불편함은 없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진박이 이제 이 매니저에게 의존하게 됐고 그 뒤로 뭐 매니저가 어떤 서류든지 내밀면 그대로 사인하고 유진박은 잘 모르면서 사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행정사무적인 것을 일체 모르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안타깝긴 한데 유진박이 어쨌든 본인 스스로 서류 같은 거에 사인을 한 건데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그런데? 네, 뭐 유진박의 사무 처리 능력 같은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사기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서 당신이 사인했느냐, 사인했다고 하면 사기가 안 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방송 등에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사례 등에서도 보면 유진박 씨의 그 사무 처리 능력 같은 것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그런 사정은 그 매니저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가 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가에 처분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역시 사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유진박의 공연 대금 같은 것 등을 맡아서 보관하면서 함부로 썼다면 그것은 횡령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유진박처럼 어떻게 보면 책임 능력, 의사 능력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들의 이 행위 같은 게 법적으로는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그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는 무효가 되고 의사 능력이 좀 제한되거나 이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진박 같이 성인의 경우에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뭐 제한되는지를 거래 상대방이 알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걸 공시해주는 제도 같은 걸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제도 같은 것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는 사람의 그 뭐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이 지나치게 많이 제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뭐 보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뭔가요? 성년 후견 제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령이나 지금 이제 아주 뭐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령이나 질병, 장애, 뭐 기타 정신 능력의 부족함 등으로 인해서 일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한되는 사람인데 성년이거든요. 이런 성년자에 대해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상 감호, 재산 관리를 후견인이 수행하고요. 혹시 일정 범위를 넘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독을 합니다. 후견 감독을 하거나 허가를 하는 등으로 뭐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유진박의 경우에도 지금 그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고발을 한 뒤에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신청을 뭐 어떻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따로? 주로 가정법원에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 하고 서울가정법원 등 가정법원에 하게 되고요. 가정법원에서 하면 가정법원은 그 이제 성년 후견이 개시될 필요가 있는 사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유진박 이런 분들의 그 일상 사무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걸 파악하는 절차로는 흔히 이제 정신감정 같은 감정 제도를 거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로 감정하기도 하고 또는 계속 입원해 있던 전력이 있으면 진료 기록 등을 통해서 감정하기도 하고 해서 감정을 해서 일상사무 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제 뭐 후견인은 주로 친족 등에서 많이 선임하는데 지금 유진박 같은 경우에는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그냥 일반인을 선임하면
뭐 지금 같은 문제가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법원은 최근에 전문가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을 후견인 풀에 넣어놓고 뭐 이분들을 통해서 후견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뭐 아무튼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